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유 환율연구소가 일전에 포스코 홀딩스 매수 의견을 냈죠. 오늘은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차전지 생산 업체와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 또는 매매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2차전지 업체는 성장성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익성이 어머니라는 거죠.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 전기차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전기차 회사 중에도 테슬라가 이제 지금은 1위죠. 자체적으로 2차 전지를 만든단 말이죠. 아마 토요타와 독일 자동차 3사도 테슬라와 같은 행보를 걷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결국은 테슬라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하면 이제 그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라 할까요? 여기도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배자인데 여기가 직접 그 2차 전지를 생산해 버리면 나머지 그 전기차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하면 그 2차 전지 업체가 갑질을 많이 하게 돼 있, 전기차 회사가 갑질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납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얘 너네하고 우리 공동 운명체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을래? 같이 살래? 라고 하면서 2차전지 납품 가격을 인하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어머니다. 뿐만 아니라 리튬 가격은 2차전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수익성 악화 원인이다. 결국 2차전지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수익성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가 상승의 한계가 있고 지금 주가도 거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약 한 달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정 가격이 사실상 6만원 밖에 안 된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성장성도 가지고 있고, 왜냐면 아르헨티나 염호를 지금 확보해 놓고 리튬 이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 성장성 확보했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확보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해 길어질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그 염호를 그 확보했으니까 굉장히 호재예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으로 환율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오르는 국가예요.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는 1달러를 가지고 월급 주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 확보를 해놓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리튬 생산과 2차전지 생산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2차전지는 어린데 리튬은 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업체와 포스코 홀딩스는 이거는 비교 대상 기업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다. 그래서 한 달 아직 안 됐을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50만원 돌파하고 다시 내리면 공매도 하고,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해 가지고 위험도 관리하고 수익률도 제고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2차전지 업체가 어려워도 뭐 리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굳이 국내 업체 아니라도 팔 때 많다라는 거죠.
리튬은 이제 독일도 필요하고 뭐 미국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하고는 2차전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2차전지다. 그래서 즉 포유환율연구소가 포스코 홀딩스를 추천했고, 지금 현재 순자산도 이 비교가 안 돼요. 2차전지 업체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주당 67만원이에요. EPS는 7.6만원이에요. 76,000원. 주가는 33만 4천원 밖에 안 되고 PR은 4.3배예요. 그것도 재고사산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연말 결산할 무렵에. 그런데 최근에 그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순자산은 이보다 많고 실제 PR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면.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은 2차전지 대장주지요. 일종의. 주당 순자산이 4만원이 안 돼요. 15분의 1이에요. 포스코홀딩스에. EPS는 4천원이 안 돼요. 앞에서도 풍산보다 못하다, 풍산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포스코홀딩스와 비교하면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주가만 포스코홀딩스보다 약 한 40배 비싸요. 그 EPS를 고려한, 즉 PR을 고려한 주가를 비교하면 40배나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도 별로 안 좋고 미래 수익성도 또 장담할 수 없고 주당 순자산도 뭐 비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 그 주식이 아니다. LN서울하고 포스코홀딩스는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현재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아마 2월 지금 18일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가 그 대기업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2차전지 다음 전지는 수소전지인데 아직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수소전지 시대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수소전지가 이제 또 문제점이 있는데 폭발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것을 액화 수소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해소되지요. 2차전지는 아직도 폭발에 대한 불량품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수소전지를 만약에 액화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폭발 위험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미래지향적으로 향후 그러니까 3년 5년 이후에도 포스코는 건전할 수 있는데 2차전지는 수소전지가 일반화되어 버리면 쓸 땅이 없잖아. 기존 시설을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포스코는 리튬을 그 취급하기 때문에 그 생산 시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리튬 수요는 꾸준할 거다.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또 2차전지 수요도 있을 테니까요. 수소전지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값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포스코홀딩스와 2차전지 업체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소 관련 얘기인데 이 굉장히 이제 중시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 시대가 이제 뭐 법까지 만들어졌고요.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에서 친환경 법까지 제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탄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포스코가 철강업을 하니까 철강 재련할 때 거의 그 철강 1kg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요. 1kg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탄소 포집 기술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탄소 포집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리튬도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련을 정제를 해야 된다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중국 업체 등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탄소세를 부과해버리고 나면 그 중국 업체는 힘들거든요. 수출하면. 내수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수만으로는 안 되고 또 전기차 시장도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크기 때문에 탄소 포집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만들 때도 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즉 전기할 때요. 그러니까 그 포집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액화수소 앞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폭발성을 이제 가장 큰 위험인데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기술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화학적으로 또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리튬 원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매년 환율이 올라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요. 그러면 이미 염호 그 헐값으로 확보 다 해놔 버린 거야. 예? 환율은 계속 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아르헨티나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구세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한 경쟁력이 될 거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홀딩스 수익성이 굉장해질 수 있는 요인이다. 굉장히 리튬을 헐값으로 확보해 가지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게 그 아르헨티나 염호로다.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한국 환율 효과 플러스 아르헨티나 환율 효과가 생기니 이거 엄청난 거죠. 예? 미리 확보를 다 해놔 버려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다른 2차전지 업체와는 그 포스코홀딩스는 차원이 다른 회사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대부분 포유 환율 연구소는 종목 추천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LS 그 다음에 풍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 매수 좋다라는 얘기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 측면에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